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전 대응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의견에 반해 왜 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KFN 국방뉴스에서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책임자와 국방정책 전문가, 취재기자와 함께 국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쟁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교수, 홍재표 C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철 실장님, 방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가셨었죠? 예. 네네네. 대통령님께서 그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국방부가 지금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과거하고 단절을 하고 군이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대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군 사관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전에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해공 영역이 구분이 없고 여기에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인지전 영역까지 새로운 영역들과 함께 합동 전 영역 작전이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갖고 있던 군종 간의 경계는 이제 무의미하고 영역 안에서의 통합과 합동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느꼈고요. 과연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거를 충분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사관학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학령 인구가 48만이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만으로 약 45%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대학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초등, 중등 학교들이 폐교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도 이러한 인구적인 절벽 흐름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례로 지금 3군 사관학교가 총 생도들 합치면 2,9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지원하는 인력은 3,100명입니다. 근데 현재 군구조로 봤을 때는 50만에서 35에서 40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환경인데도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시가 됐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주도해서 연합방위 체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에 맞는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각형 인재가 미래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사관학교 체제를 저희가 잘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고요. 시설, 교수진, 그리고 미래 생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홍 기자님, 네. 대통령님 발언 이후에 사관학교 통합 논쟁의 성격이 기존에는 통합이 필요하냐, 합동성 강화가 어떻게 중요하냐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약간 육사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이런 걸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육사 출신 책임론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무게 중심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논쟁의 성격이나 이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제 국방부는 지금까지 합동성이나 뭐 미래전 대비 말씀하셨듯이 인구절벽 이런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이제 육사 출신 책임론 이걸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부의 소위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 아니냐, 육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다, 징벌적 조치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 육사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 또는 우회적이나마 이제 언급을 했던 사안입니다. 수위를 이제 조절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육사 책임론을 전면에 띄운 것은 이 어떤 정치적 통합 반대 측에서 이 집요하게 어떤 정치적 프레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일시적인 어떤 강조점을 이제 둔 것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사관학교 통합에 보다 본질적인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혁 필요성, 여기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미래전 대비, 뭐 전작권 전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인구 절벽, 병력 급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불가피한 우리의 과제로 다가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60만 대군, 사실은 이제 훨씬 넘지만 60만 대군이 2040년 되면은 35만, 36만 이렇게 된다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군단 숫자도 8개에서 6개,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될 텐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사관학교만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특혜를 계속 부여해달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됐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뭐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절박한 이런 이유에서 사관학교 개혁, 통합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어떤 육사 책임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다시 본질적인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질적으로 변화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강 교수님,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이 맞는 걸까요? 기존 학교는 유지하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거하고 합동형 장교를 양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육사에 입학하는 생도는 입학하는 순간 자신을 육군 장교로, 해사는 해군 장교로, 공사는 공군 장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4년간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20세, 21, 2세 이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또 고정돼가는 그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교육 체계가 같고 조직 문화가 같고 선후배가 같은 사람들끼리 몰려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여기에 약간의 합동성 교육을 좀 추가하고 서로 교환 교육 좀 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합동형 장교가 양성될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래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측면의 이유가 있지만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 있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교육 넘어서서 합동형 장교 이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체계 가지고는 다 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합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군사관학교가 출범하면 현재 육사 해사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운대죠. 대전 지역에 육사 해사 공사가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4년제고요. 이때 1, 2학년은 아까 제가 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AI부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 또 체력 단련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목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그 공통 과목이 대략 70에서 많으면 80%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는 3, 4학년 때는 이제 각 군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육해 공군으로 나눠져서 각 군에 맞는 이제 전문성을 이제 습득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관학교는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받는 과정 중에 지휘관, 초급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리더십, 그다음에 전문성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맞게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 2학년과 3, 4학년이 나눠진 교육, 3, 4학년에서 또 이제 각군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은호 교수님, 통합의 가장 큰 명분, 지금 들었지만 합동성이 가장 큰 명분인데요. 그렇다면 통합을 하면 각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시각은 보통 이제 통상 합동성과 전문성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각인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문성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식이라는 측면, 즉 난리라는 측면이 여기에 현장의 경험, 노하우와 경험이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볼 때 사관학교 4년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일테면 예를 들어 육사에서 4년간 교육 받는다고 육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교육 받는다고 해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교육 받았다고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현장 경험이 보태질 때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은 전문가의 출발점이지 완성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전문성을 전문가로서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볼 때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 저변 자체를 넓게 형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를테면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이 넓어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관학교 교육에서는 미래형 장교, 진정한 전문가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넓게 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육해공군한 이해를 넘어서서 AI, 의무인복합체계, 전자기 스펙트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넓게 다져준 뒤에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미래형 장교 교육이 아닌가. 합동성 기반 위에 전문성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고 커가는 것이지,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키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 단면만 바라보는 경주마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통합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가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비한 교육체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즘 일반 대학들도 이렇게 전공이 없는 융합형 인재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전북대학교 경우에도 학과 모집을 넘어서서 단과대학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로 모집을 하는데 그 자유전공학부가 그 대학에서 입학 결과 가장 상위권에 차지해요. 그거는 요새 흐름들 전체가 교육 방향이나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한 흐름들을 전체가 그런 식의 융합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자기 전문성을 추가하는 것이 미래형 진정한 인재가 아닌가, 그런 흐름이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국방부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교육하고 어디서부터 육해 공군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되나요? 또 이제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함정, 항해 교육이 필요하고 공군은 또 항공, 비행 같은 전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은 저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관생도 이 4년 생활의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좀 많은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텐데, 1, 2학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부터 과학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동시에 체력 단련, 군사력 기본적인 거를 다 배우고 3, 4학년 때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이 현재 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거기서 수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관학교는 이제 양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초급 장교에 필요한 교육들을 다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졸업해서 한 거고요. 이제 사관학교 다닐 때는 관숙비행이라고 2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20회 정도 타고 있는데, 뭐 꼭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앞에 자원대로 가도 공사 비행장까지는 한 40분이면 갑니다. 현재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한 25분 더 걸리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군은 이제 연안훈련과 순항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3, 4학년 때 평택이나 진해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진해에 살아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도 대부분의 교육은 현장에 가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군 사관학교도 학교 내에 뭐 군사 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부사관학교나 아니면은 그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 가서 대부분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국군 사관학교가 된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느냐? 저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이번에 이제 모든 시스템을 한번 학사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교육 100년 대계에 있어서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취재 현장에서 보면 각 군의 온도차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각 군에 계신 분들, 육해공군 이번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네, 뭐 제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사관학교 출신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3군 간의 의견 차는 분명히 이제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육군, 공군, 해군 순으로 이 통합 반대에 대한 강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그 카이다 연구 용역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사관학교 통합 찬성이 육사 출신 장교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해사는 약 29%, 공사는 약 16%였습니다. 다만 이 통합에 대한 이 반대 의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육사 출신은 84%나 됐고, 해사나 그리고 이제 그 비사관 사관학교죠, 학군 학사 이 출신들도 60% 가까이 됐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공청회 등의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이런 신중론이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 국방부가 앞으로 이 효율적인 정책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 의견 아무래도 넘어야 될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김 실장님, 이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저희가 예. 이게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데도 해외에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좀 설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방부가 실제로 참고한 해외 사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뭐 저희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카이다 연구를 통해서 9개국을 일단 분석을 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미국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례를 제가 보면서 이제 미국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논문을 몇 개 찾아서 읽어보니까 2040년대는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도 또 잘 돼 있어서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쿠션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메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2040년에 학령 인구가 45% 주는데 여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분리된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준비 과정이 2년에 사관학교 3년에서 5년제입니다. 근데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이 없고요. 이제 왕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지만 대략 한 10개월 정도 군사교육만 받고 바로 임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리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그 체계에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 또 통합 운영하는 사관학교를 보면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캐나다는 4년제를 운영을 하고 호주는 또 4년제지만 학위과정 3년에 군사교육 1년이고, 독일과 일본은 독일은 군사교육 1년에
학위과정 4년, 일본은 학위과정 4년에 군사교육 1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딱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제 공산권 국가를 뭐 여러 국가를 봤지만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가 이제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관학교도 국군 사관학교도 앞으로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최첨단 국군 사관학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네네. 네. 이런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 들었듯이 해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저희하고 사정이 다르면은 또 그 사례를 완전히 참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이 국내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아주 충실하게 딱 해주신 네네. 셈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리교육하는 사례도 충실히 연구하고 또 통합교육하는 사례도 충실히 연구해서 세계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만큼 깊게 우리 상황과 문화에 맞게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시점에 그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쯤 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분리된 3군 사관학교 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건군 과정과 유교를 거치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미군 체제를 따라서 3군으로 분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규모도 다르고 출생 병역 자원의 숫자도 달라지고 인구 변화도 전혀 다른 이런 형태의 흐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통합교육은 절대로 필요한 상태고 또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 기반의 전문가 양성은 필요한 상태고, 그런 상태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저는 지금 국방부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실현이 되면 저는 성공할 거로 확신하고 박수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그래도 이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제가 뭐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딱히 외국을 참고할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상비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군이나 이제 프랑스군처럼 대군은 이제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사례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14만 명이에요, 상비군이. 그렇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사관학교가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 과정을 하고 있고, 독일을 보면 상비군이 18만입니다. 영국보다 4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관학교 체제를 또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좀 약간 얽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참고하는 이제 9개 사례,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게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와 달리 모병제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역사 발전 경로나 이제 군의 창설 등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징병제하고 모병제하고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사관학교 제도랄 게 없고 전원 병사로 입대했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부사관 또는 장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조차도 한번 이 차제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사관학교 체제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군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건데, 미군의 이후 제도를 좀 측면을 좀 봤으면 하는 건데, 뭐냐면은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관학교, ROTC, OCS라고 불리는 이제 학사, 요 세 가지 경로로 임관을 하는데, 이후에 이 세 가지 경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사관학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점,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위장교 그룹에 가게 되면은 어떤 임관 경로별로 나름대로 분포가 좀 고르게 되어 있다는 이런 점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통합 사관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견제와 균형, 이 민주주의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 기자님께 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이 과거 쿠데타와 육사를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개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이제 연결짓는 일반화의 논리, 뭐 오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과오를 현재의 생도들한테 이제 묻는 어떤 연좌제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사례를 이제 침송봉대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12.3 비상겸을 보면은 여기 가담한 고위 장성들이 거의 100% 육사 출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육사 총동창회 같은 데서 밝히는 것처럼 극히 일부의 어떤 역사적 일탈 이렇게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거의 100% 이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영관급 소수 장교를 빼면은 어떤 소극적인 항명을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사례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군사 쿠데타 지금까지 최소 3번이다는 건데 이제 5.16, 12.12에서 이제 12.3까지 모두 육사 출신이 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삼진 아웃 대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연좌제 논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거 잘못을 현재 세대에다가 이제 묻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 보면은 과거의 잘못 구태로부터 현 세대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는 어떤 차단하고 보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육사를 다니고 있는 생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심경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번 통합이 육사의 책임을 묻는 이런 징벌적 개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가 지금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요. 미래전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이 아까도 전작권전에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뭐 징벌적 조치라는 것은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육사 생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군 내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육사 출신 훌륭한 장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상실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는 국군사관학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깥의 민주화가 됐을 때 군은 어느 일정 부분 민주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런 구태나 폐쇄적인 환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이제 취재하시면서 반대의 의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반대 의견 가운데 국방부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대표적으로 졸속 추진이다 또는 뭐 정치적 결정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어떤 절차적 투명성, 공론화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때 일각에서는 이제 국방부가 이 카이다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나타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현역 장교하고 생도들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공교롭게도 앞자리 숫자가 같습니다. 56%가 현재 사관학교의 위상이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입학 성적, 입결이라고 하는데 매우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관학교 입시라는 거는 해당 그 학부모들, 그 중에서도 이 사관학교를 목표에 둔 소수 집단이 관심을 뒀던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의 시각, 그러니까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매우 높던 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되는 줄 알고 잘 돌아가는 사관학교를 왜 바꾸려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생도들, 장교들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 상당히 위기가 온 거기 때문에 뭘 해서라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들을 좀 국방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뭔가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국방부에 대한 지적을 잘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동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사관학교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교수님, 기자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은 미래 세대가 좋아하고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델하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오래된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코닥이나 제록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자기의 현재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면 코닥과 제록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군사관학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그런 국민들의 염원, 미래 세대가 원하는 학교, 그다음에 Z세대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가 미래 세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는 그걸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 교수님. 국방부가 워낙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보태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이제 지금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더 거들어서 보태자면 통합에 딱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장교 양성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핵심에는 교육 과정이다.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융합형 인재 양성이 가장 핵심 주제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고, 그렇다면 장교도 미래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휘관, 장교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려면 교육 과정이 딱 그렇게 적합하게 돼야 되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 흐름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생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문호도 훨씬 더 개방하라고 받아들여서 교육 과정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으로 발전해 달라 하는 차원 하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통합사관학교 반드시 좀 단기간 내에 개교를 했으면 좋겠고 학생 모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타 장교 양성 체계, 일테면 우리 ROTC나 학사장교나 또 육가등교는 3사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교 양성 체계의 깊이 있는 고민과 그 장교들도 한꺼번에 같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그 장교들도 발전할 수 있는 인사관리 체제, 그다음에 보직 및 교육 체계, 이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그것이 미래에 대비한 우리 전체 우리 군의 장교단의 발전을 이끌어서 우리 군을 좀 더 강군으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범답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군내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투명하고 진솔한 설득 노력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해서 군내
지지, 우군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자체적인 동력에 의해서 이제 끝까지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100년대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 그리고 쟁점과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